네, 월요일 시장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설 연휴 전에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들이 또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마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해드리도록 하죠. 코스피 캔들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3%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6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죠. 그러니까 2월 초순쯤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가 컸었는데요. 1932선을 터치하고 주가가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1967선 그리고 197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은 그렇게 크게 지켜내지 못하고요. 지금 거의 박스권에서 장을 마무리가 할 것 같습니다. 197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 1967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는 오늘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비슷한 움직임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상승폭을 더욱더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16.35포인트가 오늘 장중 고가였고요. 일중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를 거의 지켜나가는 모습이죠. 611선에서 시작했던 코스닥 지수가 점차적으로 상승폭을 늘려나가면서 지금 종가로 가고 있는데요. 고가가 616포인트였으니까 고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그렇게 급격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781억 외국인들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기관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207억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오늘 어떤 분위기일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0.6%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0.9%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현대차가 2% 넘게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이 1% 넘는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생명의 0.5%대의 약세, 기아차가 오늘 1% 이상, 아모레퍼시픽 정말 강합니다. 3%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셀트리온의 상승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 지금 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동서가 0.3% 이상의 상승세, 오늘 파라다이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2.4% 오름세, CJ ENM이 2.9%, 컴투스 등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2.6% 오르면서 가입자 순중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관련주들 가운데 화장품주들 더 좋네요. 콜마 B&H가 5%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골프존이 사실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하다가 낙폭을 모두 줄이고 오히려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이 1월 말까지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하다가 2월 들어서 좀 잠잠했습니다. 그렇지만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을 좀 보여주는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좀 상승이 나타나네요. 3% 이상 오르면서 287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꿈의 숫자죠. 300만 원대 돌파를 위해서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방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가기 때문에 후방에서 콜마 B&H라던가 나머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함께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CJ 대한통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7%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한때 12% 이상 9%, 10% 이상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18만 2천 원에서 장을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너 부재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고 싱가포르 물류회사 인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거의 턱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인수가 무산으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네요. 자, GS건설은 그런데 좋은 M&A 이슈가 있었습니다. 파라나스 호텔을 GS 리테일 쪽으로 팔았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정도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3% 이상 상승세고요. 27,55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인수하면서 재무적으로 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주가가 큰 폭의 약세를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도 주가가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5,5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계속해서 KT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렌탈이 드디어 어느 쪽으로 품으로 가는지 인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롯데가 안게 됐죠. SK 네트워크스가 가져가느냐, 어디가 가져가느냐가 말이 많던 KT 렌탈. 결국엔 KT가 KT 렌탈을 팔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6천억 정도의 차익이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1.8%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만 55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롯데는 역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도 오르고 있고요.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42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81%. 자, 가격 제한폭 바로 두 호가 밑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4,4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시점 우원명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글쎄,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오늘 첫 거래일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그 그리스 관련된 이제 글로벌 이슈가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어쨌든 간에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투자 심리가 이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관망세를 보였는데 투자 심리가 다소 자신감을 좀 회복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시정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업종별로 잠깐 보시면은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나 내수 업종 오늘 같은 경우는 구분 없이 종목별로 좀 적극적인 시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보시면 이제 IT를 비롯해서 건설 같은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뭐 제약 업종이나 음식료 이런 내수 업종 등에서도 비교적 고르게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특별한 재료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일단 수급 개선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그동안에 거래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컸던 일부 종목군과 향후에 어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좀 낙폭이 컸다라는 측면에서 보신다면 자동차 같은 종목 업종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타 IT나 여기 말씀드린 건설 업종이나 그 내수와 관련해서 제약 업종, 음식료 업종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군으로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 상당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강세를 견인하고 있고요. 여타 그 IT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좀 낙폭이 이후에 이제 반등과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그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돼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끝났지만 중소형주들은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종목에 따라서 그간의 주가 상승이 좀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좀 못 미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수급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많이 올라갈 때 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린 어떤 헬스케어나 바이오, IT 부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원명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고요. 와운의 김우신 파트너는 또 이제 종가 상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번 네. 뵙고 또 뵈니까 반갑네요. 그러네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여전히 1950선 이상에서는 코스피 긍정적인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마지막에 또 한 800억 정도 더 매수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전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주식 매수는 시장의 상승에 원동력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 선물에서 오늘 한 2,000개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의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와 선물 매수가 동시에 들어오는 날은 코스피의 거의 전 업종이 다 상승을 할 것이고 오늘과 같은 날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장중에는 눌림이 좀 나온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럴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다 아침부터 그러면은 그런 날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시장의 키는 주도권은 코스닥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와 게임 이런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 테마주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우신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도 소개해드려야겠죠.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의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은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래간만에 두 분 뵙습니다. 설 연휴 지나서 두 분 얼굴 굉장히 좋아진 것 같네요. 자, 지금 시장 동시호가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상차가 지수와 함께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긴 연휴를 끝냈던 코스피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만큼의 상승세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은 급히 먹는 음식이 체한다는 말도 있듯이 코스피는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금일 1966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서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휴식을 가졌던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에 남아있던 불확실성의 하나가 유로존과 그리스의 문제였었는데 일단 4개월의 연장 합의에 도출을 했습니다.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4개월 연장 합의에 도출했었는데 사실은 4개월 동안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채무 상환 연장 소식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일 코스피도 약간은 훈풍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나 금일 코스피가 훈풍으로 마감된다 하더라도 다소 큰 업종을 보였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업종이라든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업종군은 없는 상태에서 다들 약세와 강세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인데 금일 건설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진적으로 수급한 안정을 가지면서 금일 건설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큰 폭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제일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운수창고 업종인데 오늘 CJ 대한통운이 급락을 하면서 운수창고 업종의 하락을 이끌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구 움직임수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네이버입니다.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대모비스인데 2% 겨우 넘는 상승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오늘 점진적으로 큰 폭의 변동 상황 없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스닥의 예상차가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죠? 코스닥 어떻게 마감될까요? 네,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도 훨씬 더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15선 정도 예상체결 지수 잡히고 있습니다만 종가는 616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구제금리 연장 합의로 인해서 대형주 쪽으로 좀 매개가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사실 있었는데요. 생각했었던 것보다 코스닥이 바이오와 함께 IT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1% 정도의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상의 특징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비차익을 통한 매수세가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 가장 좀 특징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주들은 지난주에도 굉장히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IT주들 같은 경우에는 2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갤럭시 S6에 대한 지금 공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IT 부품주들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들도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바이오주들의 강세, 모바일 게임주 역시 밀리지 않는 움직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감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종가 고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고요. 선물 시장도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장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0.35% 오른 1968선, 코스닥 지수는 1.06% 오른 615.54포인트로 월요일 시장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자, 코스피 특징 종목들부터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우성 팀장님. 네, 금일 코스피는 약간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 하지만은 종목들은 또다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가장 큰 이슈라고 놓고 본다면 바로 KT 렌탈의 인수에 따라서
롯데그룹과 그리고 KT에 대한 어떤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판 KT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돈이 들어와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효과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 산 쪽은 뭐가 좋으냐? 사실은 우리나라 유통업종은 롯데에 속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롯데 유통망을 이용한다면은 이에 따른 연계 시너지 효과가 가미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롯데 손해보험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역시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6%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실적 회복에 대한 전망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도 이제는 바닥권 탈피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8%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전기 사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주가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SBS가 4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치가 나타나면서 오늘 7% 가까운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강한 반등세를 이끌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현대산업, 물론 오늘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중에서도 현대산업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었는데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 즉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현대산업에 대한 주가를 이끌어내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노션은 새 주인을 찾은 이후에 여전히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오늘도 1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쌍용차의 돌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티볼리 판매가 2월까지 해서 무난히 10,000대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급락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군이 바로 CJ 대한통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PL 로지스틱스 인수 무산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GKL은 올해 새로운 2군데로 복합 리조트가 합의가 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경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한국주철가는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5% 이상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자,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나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주들의 연속적인 강세 그리고 IT주들의 새로운 강세 흐름으로 특징을 좀 요약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오늘 역시 셀트리온이 13% 이상의 급등 양상을 이어갔죠. 지난 화요일장에서는 다소 좀 장중에 하방 쪽에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재차 또 다음 하루 거래일 만에 급등하는 그런 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오테크닉스가 다시 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5만 원대를 돌파해내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밖에 컴투스가 2.5% 상승을 했습니다. 콜마 B&H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또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6% 정도의 상승 마감한 것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투스 같은 경우 상승했었던 반면에 웹젠의 경우에는 5% 정도 하락과 함께 최근 장중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파라다이스가 3%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설 연휴와 함께 중국은 또 춘절 연휴 기간 중인데요. 이런 특수가 끝나가는 가운데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카지노주들의 약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징적인 종목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휴대폰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스페인에서 MWC가 열리게 되는데 가장 큰 화두로서 짚어드렸던 것은 갤럭시 S6에 대한 공개입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부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과 새로운 기능 혹은 이전에는 좀 기능에 대한 탑재율이 낮았었지만 탑재율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품사들의 상승 흐름이 좀 돋보였었고요. 대표적으로 KH바텍이라든지 인터플렉스, 서원인텍, UIL 등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인포피아의 경우에도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요. 동아소시홀딩스로 피인수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다만 시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점 특징으로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황사 경보가 전일 좀 있었습니다. 현재 주의보 단계가 이제 발령이 됐는데 4년여 만의 겨울 황사 경보 소식으로 인해서 황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웰크론과 위닉스 등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들 종목들도 역시 시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점은 유의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중국 증시는 여전히 춘절 기간으로 닫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증시 어떻게 마감되고 있을까요? 오늘 리딩투자증권 국제영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설 연휴 이후 지금 일본 증시는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0.73% 상승한 18,446.92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는 상황인데요. 4거래일 연속 계속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18,50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고점 돌파 시도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저의 움직임 또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일본 증시의 강세장의 움직임 당분간 좀 이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내일까지 춘절로 휴장인 만큼 일본 증시의 강세 속에서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우성재 팀장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급 특징주 만나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어떤 종목들, 기관들, 외국인들 사고 팔았나요? 네, 금일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끌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유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이끄는 모습이었었는데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SK하이닉스와 LG화학,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순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대부분 업종 대표주 또는 대부분 국내 증시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조용조용하게 업종 대표주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를 뒤로 GS리테일과 현대건설, OCI 순으로 매수세가 나타났고 금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은 같은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 다 네이버를 350억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알리바바가 MSCI 편입에 대한 지수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다가 결국은 라인의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외국인들은 GS리테일과 삼성전자, 삼성화재, 현대차를 매도했던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삼성 SDS, LG화학 순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종가로 가면서 급격하게 매수 종목이 좀 늘어났고요. 코스닥은 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나요? 네, 코스닥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 상위 종목이 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지난 화요일장에서는 조금 어긋났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 오늘장 다시금 또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은 데브시스터즈와 KH마테, 이오테크닉스 등을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차바이오텍과 마크로젠, 바이로메드처럼 역시 바이오 관련된 병원 관련된 종목들 쪽에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모텍과 함께 인터플렉스는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군요. 매도 종목들도 보셔야 될 텐데요. 다음 카카오가 동반 매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사고 다음 카카오는 좀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밖에 외국인들은 게임빌과 아스트 등으로 매도를 보였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슈피겐코리아와 파라다이스 등을 또 매도를 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카카오와 함께 동반 매도 상위에 또 올라와 있는 점 최근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다소 좀 긍정적인 이슈들보다는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좀 영향과 수급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원익 IPS의 경우에도 동반 매도가 함께 발생한 점 특징적인 내용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동향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는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외환시장이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등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 체크를 좀 해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그 설날 이후로, 긴 연휴 이후로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달러 시장하고,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쪽에서 이제 달러나 유로, 그리고 엔화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번 주 지나간 것들은 이제 지나갔다라고 치고, 이제 요번 주 상황을 보시면은, 내일 밤 이제 유럽 22에서 드라기 총재 연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메커니즘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할 때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역시 양적 완화라는 거는 유로화가 늘어난다라는 얘기. 결국에 유로화가 늘어나게 되면 유로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유로화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 기준으로 11년 최저점을 붕괴시키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유로화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유로화가 달러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와 달러는 결국에
반대 현상이죠.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유로화가 반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달러나 원달러 환율은 역시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유로화의 영향 그리고 엔화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국내 그 원화 시장에 외환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그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고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1060선과 그리고 1100원 선의 원달러 환율 밴드선을 만들어줬었는데요. 저번 주뿐만 아니라 금일 이제 설날 연휴 이후로 1100원의 밴드 상단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 그 연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1100원 선을 완전히 넘어서고 그리고 유로화에 대한 ECB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좀 추가적인 상황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고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설 연휴 지나고 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코스피도 순환매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들어올 것이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엿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삼 팀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긴 연휴를 보낸 동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긴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벌었으면 이제는 갈 길은 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이 많이 올랐던 것만큼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동조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보일 수 있고요. 여기다가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5일선, 20일, 60일, 이제 120일선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200일선 남았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길게 볼 것인가 짧게 볼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길게 볼 것이면은 코스피 대형주가 맞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성향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도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대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일단은 강한 놈한테 붙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사실 부담스러운 듯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그다지 딱히 갈 곳 없는 시장에서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해내고 있다라고 코스닥 시장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이 사실 1970선 부근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지만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기에 코스피가 과연 그만큼 좀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에 대한 종목별 플레이를 중소형주 쪽으로 활발하게 지금 전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현재 완전하게 매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들이 뭐 지수적인 측면들과 신용장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있지만 대안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멘텀이 좀 있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MWC와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짧게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은 역시 중장기적 시각보다는 상당히 짧은 패턴의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는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 선물 시장의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 상승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우리 선물 시장은 지난 화요일 대비죠. 화요일 대비해서 0.7포인트 상승한 251.6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그리스발에 대한 모멘텀으로 아침 시초가의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장중 1%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253.35포인트 고점을 좀 형성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전장이 개장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빠른 고점 매물 출회가 좀 실행이 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베이시스가 좀 견조했던 이유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비차익 매수가 2,600억 가까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지지력은 충분히 확보가 됐지만 또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좀 부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긴 연휴 이후에 소폭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지만 일단 이 부분까지 가지고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것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겠고요. 일단 25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장이 지금 대외적인 흐름에 따라서 갭 상승과 갭 하락을 좀 수반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50포인트가 이탈됐을 경우에는 조정권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 250포인트가 이상에서는 반등에 대한 기대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53포인트급 이상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워낙 강한 매물 출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적합한 전략은 박스권 전략으로 여전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심축은 251포인트, 하단권은 250포인트, 상단권은 253포인트를 제시해드리겠고 그 구간 아래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좀 번갈아 사용하시는 매매 기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선물시장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도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 내내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포트폴리오 수익률 리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난해 11월 첫 거래일부터 시작된 누적 수익률입니다. 산성 LNS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대 수익률로 1위고요. 메디톡스가 2위, NC소프트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영목 지점장의 종목이지요. 자, KMW가 17.15% 수익률로 4위, 영풍정밀이 11.96% 수익률로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출발 증시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개 편입 종목 가운데 17개 종목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고요. 현재 22개의 종목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스톤 글로벌이 하루 만에 1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키스톤 글로벌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거든요. 17.5% 수익률이고요. 메디포스트가 10.2% 수익률로 2위, 인터파크가 3위, 그리고 이니텍이 2.8% 수익률로 4위, 에로티베큐미 0.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SK케미칼 68,000원에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15,500원에 편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입니다. 오늘은 SK증권 본사영업부의 포트폴리오죠. CJ 헬로비전이 3.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웅진 시크픽이 지금 0.4%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됐던 각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마감 중계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